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선입니다. 오늘은 대도시의 몰락과 테크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1일 토요일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다. 나스닥도 사상 최고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날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 1.44% 올랐고, 그 다음에 S&P 500은 1.05%, 기술주인 나스닥은 지금 0.66% 올랐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이제 경신을 하고 있죠. 예, 나스닥은. 그래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0.55% 올랐고요. 애플도 0.25% 올랐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0.3%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는 무려 이제 10.78% 오르면서 시총 17위에 올랐습니다. 예, 대단한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선물이 좀 떨어지길래 나스닥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올랐죠. 예. 그러면 이제 왜 올랐을까? 왜 올랐냐면 미국의 이제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이날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 위험률을 62% 감소시킨다. 뭐 이것 때문에 이제 길리어드 주가가 2% 넘게 올랐대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도 이제 좀 좋은 소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번 주 들어서 다우존스 지수가 0.9% 상승했고요. S&P 500은 1.7%, 그리고 나스닥은 4%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뭐 진격의 나스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맨하탄 집값 코로나19 충격이 20% 급락했다. 빈집 1년 새 85%가 증가를 했다라는 건데요.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제목에서 대도시의 몰락이라고 썼는데 실제로는 대도시의 몰락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부동산이 어느 정도 이제 타격을 좀 입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뭐 534만 달러가 이제 453만 달러가 됐고, 그러니까 임대료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가 이렇게 빈집이 뭐 이제 85% 정도가 이제 급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167평방미터 콘도는 이제 534만 달러에 거래가 됐는데, 뭐 이게 이제 뭐 할인도 안 되는 뭐 이런 가격이었대요.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태풍을 맞고 나서 어떻게 됐냐? 15%가 떨어졌다. 그런데 이제 뭐 아직 바닥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이어서 이제 코로나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뭐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인 메가로폴리스 집값이 이제 심상치가 않습니다. 메가로폴리스는 이제 1000만 이상 사는 도시들이죠. 네. 그래서 경제 위기가 발생해 떨어지는 부동산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회복되면 이제 집값이 회복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바뀌면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가 않고, 예, 바뀐 패러다임대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제 미국의 테크 기업 인근의 이제 부동산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선정부지로 속기만 하던 직주 근접, 그러니까 직장하고 이제 근접해 있는 이제 집값이라는 거죠. 이게 사상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실률이 치솟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과 재택근무 때문이죠, 이게. 그러면 원격 근무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일단 해외 휴양지가 좀 뜰 것 같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게임 회사 팀이 발리, 그러니까 뭐 인도네시아 발리죠. 여기로 이제 게임 개발을 하러 간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왜 갈까? 발리로 가야지 이제 팀원들이 좋아한대나 뭐 어쩐대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낮에는 일하고 이제 밤에는 해변가에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즐길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좋은 일이죠. 그리고 이제 해외에 왜 나가냐? 해외 나가면 일단은 이제 호텔비가 좀 쌉니다. 그러니까 휴양지 같은 데 가서도. 그리고 이제 집단으로 숙소를 쓸 수 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절약이 많이 되고, 그리고 밤샘 근무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이제 국내 법 때문에 밤샘 근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해외로 나가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팀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이렇게 올려서 패친들 이제 속 긁는 뭐 이런 자랑질 같은 것도 가능하고, 이게 이제 워라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업물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로 공유하고요. 그리고 이제 화상회의 같은 걸 하니까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등의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가 퍼지고 나서 경제 재개를 했는데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이 본사로 출근을 하라 했더니 직원 중 절반이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은 평생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사람을 직접 뽑는다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현지인을 직접 고용한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뽑으면 뭐 지금까지는 이제 뭐 페이스북이 본사에서 뽑아가지고 해외로 내보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미국에 가지 않더라도 그 현지 인력들은 이제 현지에서 화상으로 인터뷰해가지고 뽑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훨씬 취업이 쉬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휴양지라든가 이런 곳들은 더 유망할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이런 휴양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와이파이나 5G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야겠죠. 이러면 지금까지 상식이었던 직주근적 개념이 좀 희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하고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야 된다는 상식이죠. 우리나라는 아직 먼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테크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테크 기업은 얼마든지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가 가능한데 전통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물건도 조립해야 되고 이제 공장 같은 경우도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좀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이제 생각 자체가 이렇게 바뀌질 않기 때문에 출퇴근을 합니다. 뭐 눈에 안 보이면 이 사람이 일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가치는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테크 기업들이 뭐 많이 이제 선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런 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뭐 한국은 좀 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은 아직도 부동산이 좀 유망하다는 볼 수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가 대중화되고 나서 이제 스프롤 현상이 벌어졌는데 스프롤 현상이 뭐냐? 이게 이제 교회 확산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확산. 그게 뭐냐면 교회 지역하고 가장자리가 농촌 지역으로 이제 팽창돼 나가는 거죠. 이 도시가. 이게 이제 왜 생겼냐? 자동차하고 고속도로가 이제 발달하면서 한 1910년도에 이제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으로 이제 아주 싸게 한 그 모델 T를 만들어 가지고 뿌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제 도심지에 있지 않고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예, 교회로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도심지에서 교회로 나가는 것들이 스프롤 현상 이런 것들이 생겨났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교회가 아니라 해외로 나가게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해외로 나가든지 아니면 지방이 아주 이제 뭐 구석으로 갈 수도 있죠. 예, 돈이 별로 안 드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집세가 거의 안 나가는 곳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10억 만들기 할 수도 있죠. 여기는 이제 집을 사는 것도 굉장히 싸고 그리고 집을 유지해 보수하는데도 굉장히 싸기 때문에 뭐 월세 같은 경우도 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도 얼마든지 자연과 함께 일하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기사가 뭐가 있냐? 스타링크 8번째 발사. 그래서 우주 인터넷 위성 480개다. 이게 뭐냐면 스페이스 X라는 데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X라는 데가 있는데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스페이스 X가 어디입니까? 테슬라가 있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이제 스페이스 X라는 회사가 있는 거죠. 이 프로젝트가 뭐 하는 거냐? 지구 저궤도에다가 위성을 쏘아올려서 그러니까 한 480개 위성을 쏘아올립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거의 빈틈없이 세계를 꽉 채우는 거예요. 지구를 꽉 채워가지고 무선 와이파이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하고 비슷합니다. 지구 상공에 위성 그물망 펼쳐서 오지서도 초고속 인터넷 쓰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민간 우주기업 원웹이죠. 원웹은 648개 위성을 띄운다. 그래서 무선 인터넷을 공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뭐 이미 6대를 발사를 했대요. 그리고 지금 제프 베조스가 이끄는 아마존 같은 경우도 3,236개를 띄워 위성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카이퍼 프로젝트 카이퍼를 이제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간 벽지에서도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뭐 이런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뭐 휴양지뿐이 아니라 일단은 아프리카 종단 여행을 가요. 종단 여행을 하면서도 뭘 할 수 있습니까? 일을 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시베리아 횡단을 하면서도 정상적으로 회사 일을 할 수 있고 남미 정글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젊은이들이 이런 재택근무가 가능한 기업에 열광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존이나 스페이스X가 얻는 이득이 뭐냐? 첫 번째는 이제 광고를 통한 이득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인구의 75억 명 중에 20억 명이 이제 가입자로 뒀는데 아직 50억 명은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데는 다 어디예요? 저개발국, 그리고 아프리카 뭐 이런 데죠. 만약에 이런 카이퍼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그 스페이스 X가 하는 그 프로젝트가 이제 성공을 한다면 이 성장성이 무지하게 커집니다. 페이스북에 이제 맞춤 광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여기서 아주 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큰 건데 이게 뭐냐면 플랫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플랫폼이라 하면 어디가 있습니까? 안드로이드나 아니면 iOS 뭐 이런 건데 지금 만약에 이런 카이퍼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런 그 플랫폼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스타링크나 카이퍼 플랫폼, 카이퍼젯 벨트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접속을 하는데 접속할 때마다 이제 회원 가입을 하게 될 거고 이게 이제 구글의 안드로이드나 애플의 iOS를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스페이스X나 아마존은 이제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는 걸 인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판을 아예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뜨는 것이 이제 5G, 그 다음에 클라우드, 초고속 인터넷, 컨텐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자율주행차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그냥 뭐 그 인터넷으로 이제 받아가지고 뭐 어디 오지를 간다 하더라도 전혀 이제 끊김이 없이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소위 테크 기업의 성장 기대가 굉장히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일단은 이제 통신 기업이 닥쳤던 개 신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신 기업 가뜩이나 이제 망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뭐 플랫폼이 없어가지고 돈은 이제 뭐 그 구글이나 아니면 애플이나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돈 버는데 만약에 이 카이퍼 프로젝트까지 되면 데이터까지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통화는 뭐 기본이고요. 통화료로 요즘에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요금제로 가고 있는데 데이터가 무료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가 무료다 보니까 통신 기업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가로폴리스 부동산 같은 경우도 계속 가격이 올라가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테크 기업 주가들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세계 1등의 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이제 더 밝아졌다. 기업 간의 빈익빈 부익부가 이제 더 커졌다. 그리고 이제 단기간으로 보면 유동자금이 현재도 이제 부동산 쪽으로 안 가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이 직주근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만 떨어지게 되면 부동산 쪽으로 잘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컨택트로 안 가요. 그러면 이제 몰리는 데가 어디입니까? 언택트 쪽으로만 몰리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데가 다 어디입니까? 세계 1, 2, 3등 뭐 이런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앞으로도 더 많이 좋아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뉴얼은 이제 뭐 결론은 그렇고요. 매뉴얼은 공항의 끝은 첫 번째가 이제 8거래 상승, 두 번째가 마이너스 3% 뜨고 두 달 플러스 1일입니다. 6월 11일에 마이너스 3% 떴으니까 8월 12일까지 마이너스 3%안 뜨면 공항 끝이고요. 다만 6월 23일에 이제 8거래 상승하고 들어갔는데 8월 12일 전까지 마이너스 3%가 뜨면 전량 매도 후 공항 종료는 두 달 플러스 1일만 남게 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시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만 하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모든 책임과 이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6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오늘은 대도시의 몰락과 테크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